쫙 채우고 뒤로 돌려갖고 머리를 손으로 딱 쳐요. 머리 숙이는 거. 제가 살던 동네에서 먼저 재판이 시작되더라고요. 저하고 인맥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콘서트처럼 공개 재판 개망신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라를 배반한 저런 자는 저렇게 된다는 거를 다 한 명을 저를 세워서 1000명을 교양시키자는 건데 이거 찍다가 네. 걸리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개 재판이거든요. 공개 재판. 현주 씨, 이게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거죠, 북한에서?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재판소에서 따로 실내에서도 재판을 하는데 공개 재판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공개 처형이 있을 때마다 공개 그렇지. 재판을 해요. 예, 그래서 공개 처형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30-40명 정도 죄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15년, 7년형에 처한다, 무슨 형에 처한다, 그리고 사형에 처한다. 그다음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바로 입에다 물리고 미리 세워놓고 말뚝에다 세워놓거든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여기서처럼 무슨 항소하고 뭐 이 변호사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형 그냥 처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그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다 우모적으로 가서 모여요, 거기 가서. 그래서 모이고 시간 만약에 정각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1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 혁명가요를 틀어요. 방송차가 딱 나와요. 스피커가 달린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좀 살벌한 노래, 무슨 뭐 민중얘기 뭐 이런 노래를 장르가 있어요. 그 공개 처형할 때는 그 노래를 방송으로 딱 이렇게 틀어놨다가 그다음에 공개 사용하기 직전에 한 15분 정도는 공연을 해요. 보안소 선전대에서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는 바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때는 살 떨려요. 모든 게 떨려요. 저렇게 죽는 사람이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 공포를 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북한의 공개 재판에 관련된 겁니다. 자, 아마 저희 이만갑에서도 처음으로 이 공개 재판 장면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개 재판 현장 보시죠. 신의주입니다. 자, 공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수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각종 범죄와 이 사회주의적 행위 자료를 폭로하는 전체 무색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몰래 찍은 거죠, 지금? 네, 몰래 카메라. 영천번호 98번에 사는 남서전 영화 한 편과 남선 노래 75곡을 메모리 기억기에 입력하여 저하는 범죄를 감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여덟부터 태양부터 산소라기 산소라기에 영롱함을 입력시키겠고 이거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부산동 78번 지역 김옥수는 지난 기간 예우 행위와 예우 정권 포착 행위로 사사의 월주 법적 처벌을 받고도 개선하지 못하고 인포동 70만 문자 측에 3차에 걸쳐 뇌물하도록 정권을 포착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가정생활을 하자는 범죄를 감행했습니다. 또 신원건설 사업소 노동자 자기를 낳은 키운 사모인데 아버지를 멸시하다 아버지 애에서 죽였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를 동요하고 있네요. 범죄 인정해라는 인정한다. 넌 사람을 계십니다. 마땅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하네. 따라서 마시고. 그렇게 말 안 하면 또 때리니까. 굉장히 좀 참 충격적인 모습이네요. 무섭네요. 네. 예. 공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고란의 행군 때 소주 잡아먹고 자꾸 이렇게 그 공장에 있고 떠돌아내다 파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그때 지시를 내렸어요. 총소리를 내야 된다. 하지 말라 해도 배고픈 사람들을 하니까 이거를 한 번씩은 분기마다는 아니지만 1년에 뭐 2-3번 할 때도 있고 자주 할 땐 분기마다 했었어요. 이걸 자주 해줘야 그래도 그 공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 그 공개 재판을 지금 보니까 앞에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어린아이들 때도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운동장에 다 모이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다른 반 친구들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간 게 저희 고향에 해방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갔는데 이제 저희 학생이라는 이유로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맨 앞에 앉히고 이제 뒤에 사람들이 있고 한참 있는데 정말 말뚝이 앞에 하나 있고 그 안전원 두 명이서 이제 제수를 끌어내오는데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진짜 그대로 둬도 며칠 못 살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을 말뚝에 묶이더니 뭐라고 막 말하고 이제 이렇게 3발씩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총 9발을 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그거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뭔가 뒤에 와서 누가 나를 잡아갈 것 같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서 엄마를 봤는데 엄마를 누가 와서 막 잡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걸 한번 목격하면 6개월 동안 군복 입은 사람을 잘 쳐다도 못 보겠더라고요, 공포심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통해서 그 영상 올라온 거 봤는데 그날 밤에 악몽을 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모두 기획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제공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강철원 선생님, 예. 어떻게 입수하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1년도에 저희하고 연계돼 있던 북한의 좀 핵심 간부들 이런 라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걸 하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공개 재판 열린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도 찍을 수 있냐니까 찍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했더니 진짜 찍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앉아 있고 군인들이 무장 붙여 서 있고 보위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위원 아니면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보위원 아니면 군대가 찍는 건데 어쨌든 그걸 딱 찍고 나갔을 때 저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찍지? 네.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는 처형까지는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국경 지역에서 자꾸 처형하게 되면 이제 그걸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니까 이건 피하는 거죠. 이게 몇 명 정도 아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은 몇만 명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쭉 있고. 아까 재판받는 사람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재판받는 사람 한 2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때. 2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때. 200명을 한꺼번에 몰아놓고 예. 어린 학생들이 한국 영화 한 편 음악 75곡을 다운받았다고 저렇게 그렇죠. 공개 재판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남한 노래, 남한 드라마 여기 다 빠져 있으니까 얘들을 다 불러가지고 애들을 한데 이제 지금 이게 협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교육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 공개 재판이라는 게 사실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 그런 게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계속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봐서 너무 좀 충격적이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뭐 공개 재판할 때는 한두 명을 이제 처형할 때 주로 재판을 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막 300만이 아사하고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지니까 한두 명을 처형하거나 한두 명을 처벌해가지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는 방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형 방식도 막 수십 명을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마 저는 대규모의 공개 재판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까 마지막 영상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아기를 낳을 힘은 부모인데 아버지를 이거 멸시하는 아버지 애에서 죽였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그럼 다 사형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부득이하게 살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죽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형을 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들은 이제 살인을 안 했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뭔가 하게 되면 사형을 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말이 재판이지 그 일부러 공포의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 재판 직접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만갑 식구 중에 이 자리에서 공개 재판을 당해보신 분이 계십니다. 예. 설미 씨, 네네. 공개 재판을 당해보셨어요? 네, 공개 재판을 제가 정말 수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하나인데 저도 아이 때 앞에서 막 이렇게 앞쪽에 서서 이제 외칠 때 뭐 비겁하지 가려면 가라 이거 막 하다가 제가 거기에 설 줄은 진짜 몰랐는데
공개 재판 나는 할 대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이제 좀 살인범이나 서는 줄 알았는데 2009년도에 북송이 되는데 그때 김정일이 방침이 내렸어요. 비버 월경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해서 들어가서 구류장 안에 제가 있는데 문을 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나갔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먼저 재판이 시작되더라고요. 저하고 인맥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콘서트처럼 공개 재판 개망신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라를 배반한 저런 자는 저렇게 된다는 거를 다 한 명을 저를 세워서 1000명을 교양시키자는 건데, 그리고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람들 딱 앞에서 233조 전단에 의해서 징역 1년에서 5년까지 처한다. 여기까지만 해요. 공개 재판에서는 형기를 안 때려요. 아, 선고를 안 하네요. 선고는 안 하고 그거는 내부 재판이 또 있어요. 재판이. 앞에서 처한다 하면 내 뒤에 있는 안전원이 딱 나와서 수갑을 쫙 채우고 뒤로 돌려갖고 머리를 손으로 딱 쳐요. 머리 숙이는 거. 나가.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다 보게 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배반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제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 알리는 것들이 세계에는 다 알고 있는데 북한 내부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북한 내부에 USB, 라디오 이런 것들을 뿌리는 걸 했는데, 북한의 그 라진 지역에 거기에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다 잡히게 됐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가 사람도 안 걸리면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게 그 낮은 그 시장 바닥에 밤 되면 불이 깜깜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그 SD 카메라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500개, 1000개씩 그냥 거기다 쫙 뿌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예, 뿌리면 새벽에 이제 꽃제비들, 그러니까 불쌍한 아이들이 주워 먹으러 쫙 모여요, 시장으로, 새벽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걸 하나씩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아이들을 구제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파니까. 그거 하나 죽게 되면 그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큰 횡재죠, 이게. 뭐 국수 한 그릇이든 뭐 팔 수 있잖아. 그게 USB 하나에 최소한 $30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이 $3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 죽는 순간 횡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꽃제비들을 구제하고 그 USB 안에 담긴 영화 한 편 한 편이 다 돈입니다, 이게 또. 그래서 이 꽃제비를 주워가지고 전국으로 쫙 갖다 파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한 10,000개를 북한에 뿌렸거든요, 여기다가. 아, 머리 잘 쓰셨네. 거의 USB 저기 가지고 들어간 거를, 예. 저기 뭐냐면 그 북한에 이제 하나전자라고 있는데 그 모든 전자제품은 하나전자를 통해서만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별로 하나전자 가게가 다 있는데 이 하나전자에서 이제 불법 영상들이 많이 퍼져나가는 거죠, 몰래.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하나전자하고 거래를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콘텐츠를 다 제공을 합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는 친구들한테 그걸 뿌리면서 유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유입되는 전자제품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합법이고 하나는 불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합법은 하나전자 마커를 달고 들어오는 것이고 불법은 우리 같이 들어오는 2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불법을 좋아하죠. 왜냐면 하나전자에서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도청 장치가 다 돼 있고 뭐 복잡해요, 이게 또 하기가.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좋아하고 불법으로 수입되는 기기들, 그렇지. 또 USB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 영상에서 보니까 북한 전자제품 그 상가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뭘 이렇게 뿌린다고 그런, 이제 거기가 이제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뭐 이런 그 뭐 태블릿 PC도 팔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들을 파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기를 살려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콘텐츠도 아마 요구를 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 콘텐츠도 물론 팔긴 팔아요. 파는데 간부들은 이제 그런 거 말고 너네는 이제 해외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나만 꼽시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몰래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기 아까 그 마이크 잡은 사람 있잖아요. 네. 여보, 이 학생은 뭐 한 편 보고 음악에 75. 남선 영화 한편과 남선 노래 75곡을 우리 기업체에 인정하여 저하는 범죄를 감행하다 처벌되었습니다. 그분도 한국 영화나 음악 봐요, 안 봐요? 들어요? 다 봐지 또. 그러니까 그런 놈이 더 많이 보는 애들인데 사실은 자기는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죠, 웬만하면. 네, 사실은 그 인민보안성 경찰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이 사람 잡는 애들이 더 많이 봅니다, 사실은. 다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다 걔네 보기 때문에 걔는 대놓고 더 많이 보는 거죠. 숨어서도 안 보는데. 강찬원 선생님은 진짜 사실 북한이 뭐 이 장막 속에 가려져서 움직이는 건 뭐 대단한 곳이니까. 예. 왜냐면 야 이거 보낸 사람 뻔히 조사해 보니까 알게 될 수 있잖아요. 예. 저 인물이 누구다. 나중에 그쪽에서 뭐 협박이나 이런 건 없어요? 많이 뿌려지긴 하는데 보이부가 이게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현장에서 딱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북한에 뿌려지는 게 맞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뿌리는데 이렇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중고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 친구가 무리하게 낮에 그걸 딱 찍다가 현장에서 보이부가 딱 잡은 거죠. 예. 북한 보이부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되게 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중앙 보이부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사건을 크게 키웠습니다. 키워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에다가 저하고 저희 단체 이름을 다 써가지고 우리가 뭐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썼더라고요, 여기다가. 예, 쫙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넘어간 탈북자들 동원해가지고 저를 비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로 이제 소포가 하나 날라왔는데 저희 여직원이 그걸 딱 열었는데 갑자기 이제 피 빨간 색깔에다가 이제 제 이름 써놓고 도끼를 이제 박아가지고 이제 소포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이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야, 이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 지금 북한의 뭐 공개 재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이게 찾아볼 수가 없네요. 특히 재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체험해 봐야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인권이 아니라 반인륜 범죄입니다, 범죄. 왜냐하면 요만한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공개처형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거는 반인륜 범죄 행위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꺼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다 더 심한 반인륜 범죄 행위가 완전 만연화된 나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